이곳에서 제공되는 정보는 투자 권유를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또한 제공되는 내용은 극히 개인적인 의견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모든 내용은 단지 참고사항으로만 사용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어떤 법률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점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투자는 반드시 자기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하여야 하며, 따라서 투자 손익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스스로에게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미국은 휴장이었습니다. 노동절. 9월 첫째 주 월요일 노동절 휴장이었고요. 유럽 시장은 괜찮았습니다. 우리나라 시장은 어제 혼조세였다가 플러스로 끝났죠. 지금 뭐 상황이 코로나 바이러스도 완전히 깔끔해진 게 아닌데다가 그런 와중에 또 테이퍼링 얘기도 얹혀져 있고, 근데 또 어떤 측면에서 보면 미국의 그 비농업 부분이 생각보다 더 낮게 나오는, 이래서 막 여러 가지가 혼재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방향성을 찾기가 지금 좀 쉽지 않은 상황이고, 작년에 또 많이 올랐죠. 작년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과정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는 윗방향을 세게 튀기보다는 일정 부분의 조정 이후에 어떤 뭐 가려졌던 그런 불확실성이 걷어지면서 탄력을 받고 다시 상승하는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 가지 뉴스 보도를 좀 볼 건데요. 이제 일단 먼저 봐야 될 게 이건데, 지금 현재 9월 6일 요번 주가 아마 끝나면 요번 주가 마지막일 거예요. 그 주정부에서 추가적으로 제 주당 300에서 600달러 주는 그 실업수당이 아마 요번이 마지막일 겁니다. 이번 주가. 거기에다가 월세를 못 내는 사람들한테 퇴거를 유예해주던 그런 것들도 이제 끝났거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사람들이 쫓겨나지 않기 위해서 월세를 내기 위해서는 직업을 구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게 이제 긍정과 부정이 혼재되는 뉴스 보던데, 하나는 고용에 나설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쉽사리 고용이 되지 않는 그런 계층 같은 경우에는, 고용을 구하기가 여의치 않은 계층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불안정성으로 작용을 하겠죠. 한쪽 방향으로만 작동하지 않는다는 관점에서 놓고 보면 그렇게 나쁜 것만은 아니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다만 델타 변이나 이런 것들이 확산되면서 최근에 이제 우리가 비농업 부분 고용에 레저나 숙박 부분과 관련된, 그러니까 이제 저임금 노동력이 좀 많이 필요한 곳이죠. 그런 쪽에 고용이 싹 추가로 증가하지 않았던 그런 부분들을 놓고 보면, 향후에 델타 변이 바이러스나 이런 것들이 확산될 때 고용 부분이 그렇게 빨리 늘어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 그런 약간의 우려는 들고 있습니다, 저한테는. 그리고 좀 미국 상황이 약간씩 안 좋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 보면 파우치 이분께서 중환자실을 포기해야 될 상황이 접근하고 있다. 그러니까 환자 수가 많아지고 있다는 뜻인 거죠. 미국이 좀 안 좋은데, 좀 더 볼까요? 델타 변이가 확산이 좀 높아지고 있고, 공수배 날리고 뭐 어쩌고저쩌고 변화, 집단 면역이 불가능하다 뭐 이런 얘기가 4주 전인데, 입원 환자가 급증하고 있다 아마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제 우리가 예전에도 봤지만 겨울철에 좀 더 환기가 어렵고 그런 부분들 때문에 변이가 좀 더 득세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놓고 보면, 미국은 재빠른 조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미국이 막 정신없이 주사를 맞아대고 이런 행위를 했었는데, 지금은 상황이 그렇게 좋아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게 미국이거든요. 이 월도미터 데이터입니다. 월도미터 데이터인데, 보시면 일단 머리를 약간 맞고 있는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피크아웃을 치려고 하는 그런 느낌은 보이고 있는데, 두 가지 보면 약간 조금 더 상황이 안 좋게 진행될 수도 있다, 추가적으로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여기 보시면 어디선가 집단면역이 대규모로 발생됐나 봐요. 제가 어디서 뉴스 보도나 이런 거 못 봤는데, 여기 보시면 쭉쭉 내려오던 게 갑자기 15%대 위로 퉁 튀었습니다. 갑자기. 뉴스 보도를 제가 찾아봐야 되는데, 일단 어디 뜨겠죠. 그때 보고. 그 다음에 이게 영국이거든요. 영국. 이거 월드오미터 데이터인데, 영국 보시면 내려와서 약간 잠잠해지다가 다시 조금씩 머리를 들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에, 완전 정상화로 가는 것이 그렇게 녹록지는 않을 것 같고 않을 거라는 걸 좀 보여주고 있는 거긴 한데 뒤에 보면 또 약간 생각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일정 부분 잘 컨트롤하면 된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이건 이스라엘인데 보시면 내려왔다 약간씩 내려오고 있습니다. 좀씩 다시. 제가 이거는요 Our in Data, Our World in Data의 데이터인데 이게 이 짙은 색은 2번 맞은 거고 옅은 색은 1번이든 2번이든 총 합한 거거든요. 우리나라가 지난번에 예전에 일본보다 못하다 해서 밑에 있다가 이제 일본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넘어왔습니다. 물론 뭐 전체 다 맞은 거 2번 맞은 건 일본이 더 많고 아직은 우리가 이제 1번 맞은 게 좀 넘어섰고 미국 바로 밑에 왔어요. 미국 바로 밑에. 미국이 상당히 빨리 맞았거든요. 이스라엘 이후에. 근데 미국은 일정 부분 맞은 이후에 이게 증가세가 굉장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다른 국가들이 굉장히 폭발적으로 미국을 앞서가고 있어요. 미국이 그 백신을 안 맞으려고 하는 국민들이 지금 많다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특이사항은 여기 어디 갔지? 이스라엘이 굉장히 빨리 맞았잖아요. 여기 지금 이스라엘 통계가 없는데 이스라엘이 굉장히 빨리 맞았는데 그렇게 빨리 맞은 이스라엘이 전 세계에 가장 빨리 맞았죠. 그리고 백신 2차까지 회복하고 나서 풀어준 다음에 늘어났거든요. 그 뒤에 이제 뒤늦게 쫓아오면서 맞은 국가들이 있습니다. 그중에 제가 포르투갈하고 포르투갈은 이게 2개 다 맞은 게 74 많이 맞았죠. 그 다음에 덴마크 하고요. 덴마크하고 그 다음에 포르투갈하고 스페인 세 군데 다 70%가 넘었습니다. 2번 다 맞은 국가들이. 여기를 좀 찾아봤거든요. 여기 보시면 이게 포르투갈이에요.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죠. 얘가 스페인입니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지금 떨어지고 있고요. 얘가 덴마크거든요. 큰 폭증이 없죠. 그 결과적으로는 여기서 파우치 소장이 얘기하신 것처럼 결과적으로 백신이에요. 백신. 근데 미국 사람들이 말을 안 듣는다는 거죠. 말을 안 들어줘 이렇게. 뭐 유명 배우가 백신 맞는 걸 잘 뭐 정부에서 하는 걸 따라하면 뭐라고 얘기를 했는데 개인적인 소견은 그렇게 가질 수 있지만 국가라고 그러니까 국가하고 그다음에 전체라고 하는 관점에서 놓고 보면 자기 주장에 대해서는 좀 책임감을 좀 가져야 된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아이를 데리고 저기 광화문 쪽에 나갔었는데 백신 반대라고 하는 옷을 입고 다니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본인 스스로 그런 결정을 하는 건 상관이 없는데 그런 결정이 국가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자영업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어려워하고 있죠. 그런 분들한테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는. 그래서 좀 생각 없이 행동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그래서 일단 백신과 관련된 거는 빠른 속도 빨리 그 백신 2차까지 완전히 투여를 받고 그 다음에 이제 부스터 샷을 1년에 한 번이든 6개월에 한 번이든 꼭 우리 감기 주사 맞는 것처럼 그렇게 맞는 형태로 가야만 국가 경제가 안정화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잡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결과적으로는 백신은 누가 빨리 도달하고 그걸 맞은 이후에 그 지속적으로 개인 방역을 잘 지키면서 경제 활동을 하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그 델타 변이에서 좀 더 자유로워질 수 있는 코로나에서 좀 더 자유로워질 수 있는 경제 환경과 생활 환경을 만드는 가장 핵심적인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건 한경 글로벌 마켓에 나오는 기사인데 조재길 특파원께서 9월 7일자로 썼습니다. 이건 두 가지 업종을 보여드리려고 말씀드리려고 이걸 골랐는데요. 베스티언 그러니까 이 델타 항공의 베스티언 CEO가 얘기를 했는데 출장 수요가 60% 회복이 어렵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델타 변이나 이런 것들이 다시 확산되면서 여행이나 이런 것들을 미룬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출장 그러니까 주로 기업 쪽에서 지출하는 그런 비용들이 호텔하고 항공업계에서는 뭐 비즈니스석이라든가 아니면 호텔 숙박에 아주 효자인데 그것들이 미루어진다라고 하는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항공업계하고 숙박업계가 그렇게, 특히 호텔 숙박업계가 그렇게 좋은 건 아닐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 대한항공 주식이거든요. 그리고 이게 호텔 신라입니다. 흐름 자체는 좋은데, 흐름 자체는 조정을 계속 받고 있는데, 약간의 차이점이라는 건, 이 대한항공이 올라오던 머리를 약간 주춤주춤 하고 있어요. 그런데 매매 동향을 보면 외국인이 계속 매수를 때리다가 약간 쉬어가는 것 같고, 호텔 신라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얘는 양쪽 다 매매 세력이 약하거든요. 기관하고 외국인하고. 그래서 향후 델타변이나 이런 부분들이 겨울이 되면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좀 더 득세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이거든요. 거기다가 뉴스 보도에 유럽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여행 자유에서 막고 뭐 이런 조치들이 나온 걸로 봐서는 겨울로 갈수록 사람의 활동성을 저해시키는 그런 상황들이 유발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행이나 항공업종 같은 경우에는 좀 부정적인 패턴으로 좀 더 움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 더는 물류인데요. 이거 한국관세물류협회 데이터인데 BDI 지수가 내려오다가 다시 쭉 머리를 들었었는데 빠르게 최근 약간 둔화되고 있는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영국에 있는 컨테이너 지수인데 머리를 치고 정점을 치고 약간 쉬어가려고 하는, 혹은 조정의 정점을 치려고 하는, 피크아웃 하려고 하는 조짐을 보이고 있나? 라고 하는 생각을 좀 하게 만들고 있고, 이건 상하이 컨테이너 지수거든요. 얘는 아직 뭐 거침없이 올라가고 있고요. 이건 중국 전체, 차이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은. 다만 강도가 약간 누그러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생각을 하는 흐름을 약간 보이고 있긴 해요. 그나마 그 전에 아예 그냥 정신없이 다 밀고 올라오던 것에 비해 보면 상대적으로 약간 피크아웃 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그나마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그런데 여기 보시면 이거는 HMM 지수입니다. 현대상선 과거. 주물주물 삼성전자처럼 흘러내리고 있어요. 5월달부터 흘러내리고 더 이상 머리를 잘 못 들고 있고, 투자자별 매매 동향을 보면 잘 사주는 것 같으니 최근에 양쪽에서 막 더블로 계속 동시다발로 때리고 있습니다. 이게 똑같이 여기 있었네요. 차트가 아니고. 그리고 HMM에 보면은 여기 국민연금공단에 보면 얘가 포지션을, 국민연금은 늘렸어요. 물론 이게 날짜가 7월달이기 때문에 꼭 그렇게 좋다, 긍정적이다라고 보기에는 그렇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지금 털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정 부분 얘도 지금 좀 피크아웃을 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사실 여행이나 이런 것들은 향후에 긍정적인 부분들이 있지만 물동량이나 이런 것들은 가격대나 이런 것들이 밑으로 내려갈 거기 때문에 긍정적이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보여드리면 여기는 네덜란드의 중앙계획청이라고 하는 곳이거든요. 뭐 전체적인 국가의 장기 플랜이나 이런 것들을 잡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 보시면 이게 전 세계 무역이거든요. 2020년 이후의 무역 지수인데 이거 뭐 볼륨인데 2020년 말고 전년 동기 대비로 볼까요? 전년 동기 대비로 보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라오던 게 최근 상승률이 좀 누그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0년 이후 패턴으로 놓고 보면 이게 피크아웃을 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추세적으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라왔는데 올라온 정도가 증가 추세가 지금 약간 둔화되고 있는, 옆으로 개걸음을 치고 있죠. 이 전 세계 무역입니다. 그리고 델타 변이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무역에 대한 부분이 다소 약간 누그러질 가능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 입장에서 놓고 보면 HMM도 그렇게 썩 향후에 긍정적이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단기간에 굉장히 물동량이 좋고 뭐 병목 현상의 서플라이 체인 문제나 이런 것들 때문에 가격도 올라가고 이래서 피크를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라왔는데 피크아웃을 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한국조선해양인데요. 여기 보시면 뭐 메탄올 추진 선박 수주 친환경 선박이죠. 후판 가격이 인상된 거를 뭐 선박 수주로 떨친다 뭐 어쩌고저쩌고 장기 불안 극복의 제도약 뭐 이런 얘기들이 쭉쭉쭉 나오고 있는데, 문제는 이런 것들이 이미 다 긍정적인 수주가 역대 최고다 뭐 이런 긍정적인 요소들은 이미 다 주가에 반영된 것 같아요. 보시면 이미 다 치고 지금 현재 고점 대비 30% 밑으로 내려왔거든요. 매매 동향을 보면 그나마 외국인은 아직 사주고 있는데 기관은 끊임없이 팔아제끼고 있습니다. 기관이 배신하는 거죠. 뭐 현대중공업, 조태는동 막 이렇게 애널들은 보고를 써내고 자기들 스스로는 팔아제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여행이나 항공업계 같은 경우에는 델타변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지나고 나면 내년도 봄께나 이렇게 다시 꿈틀꿈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긴 한데, 조선업이나 해운업은, 특히 해운업 같은 경우에는 이 운임이나 이런 것들이 정상화되고 된다는 점, 될 수 있다는 점하고, 여기 보시면 물동량이 아주 빠르게 올랐거든요. 이 올랐던 자체가 일단 정상화 패턴으로 넘어오면 경기 후반부쯤 가면, 중반부쯤 가면 여기 보시면 이렇게 일정 수준 개걸음을 치거든요. 증가하지는 못하고. 이런 패턴이 향후에 좀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하는 관점에서 놓고 보면 상당히 많이 올라왔던 것에 대해서 일정 부분은 그게 반영돼서 추가적으로 올라가기가 녹록치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합니다. 조선업은 이미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게 전체 사이클로 놓고 보면 과거에 있었던 이 패턴, 이렇게 밀려왔던 이 패턴만큼 올라오는 정도냐,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조정받고 다시 재차 튀는 거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는 좀 물음표에 있습니다. 물론 선박 수주가 그린 선박이나 이런 것들이 수주가 있겠지만 그게 과거 원자재를 쓸어뒀던 그렇게 폭발적으로 선박 수주가 있었던 2004년도만큼의 새로운 사이클이냐라고 만들어지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이미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선박주기 한 20년을 생각해보면 한 2024년도 정도 돼야 그런 신사이클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열리는 거기 때문에 아직은 선박 쪽에서 슈퍼사이클을 만드는 거는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몇 가지 간단히 들여다봤고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